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파트 1에서는 보험 틀니를, 파트 2에서는 보험 임플란트를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보험 틀니 청구 이해하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순서는 일단 간단하게 보험 틀니의 산정 기준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보고요. 또 유지관리 시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사실 틀니는 틀니 제작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작 이후에 환자 입에 장착이 됐을 때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한 거니까요.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청구, 입력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내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로 정답을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미 완전 틀니는 2012년도에, 부분 틀니는 2013년도에 급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약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정 기준, 기본적인 기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이제 막 보험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또 전공하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은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또 따로 배우실 기회가 마땅히 없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완전 틀리던 부분 틀리던 모두 다 만 65세 이상이 보험되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완전 틀리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만 만든 경우도 인정, 또 금속이 들어가서 금속상으로 만든 것도 인정. 부분 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스프라고 하죠.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선 부분 틀니만 인정. 그 외에 특수한 형태의 틀니는 다 현재 보험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장 국가에서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FM형의 보험 틀니만 보험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얼마를 내는가요? 라고 하면 총 금액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1종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5%, 그리고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5%, 또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만성질환자는 15%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는 만들고 싶다고 늘 보험 혜택을 해줄 수는 없죠. 7년에 한 번만 보험으로 해준다라고 딱 묶어놨습니다. 7년이 아직 안 됐는데 보험 틀니를 하고 7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틀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씹히지도 않고 어디가 자꾸 아프고 다시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급여입니다. 더 이상 보험이 안 되십니다. 7년이 지나야만 보험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다만 7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환자의 치조골의 소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거나 아무튼 전문의학적 치과의사의 판단으로 봤을 때 이분은 7년은 안 됐지만 틀니를 반드시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강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7년 이내라도 한 번은 더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청구하신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험 틀리던 임플란트던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껴야 되잖아요. 등록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해버리면 일이 다 꼬여서 나중에 큰 행정적인 손실을 만들게 됩니다. 등록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 틀니도 필요하시고 진짜 파이널 틀니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공단에 등록을 할 때 아차 실수로 임시 틀니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완전 틀니만 한다고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원장님은 임시 틀니 하겠다고 진단을 내셨고 실질적으로 임시 틀니가 환자 구강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임시 틀니에 관련된 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일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틀니만 신청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 임시 틀니도 하고 완전 틀니도 합니다라고 또 뭔가 처리해야 되는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등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너무 성급하게 말고 신중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임시틀리 제작 없이 완전 틀리만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거꾸로 상황이죠. 그래서 임시틀리 등록하지 않고 완전 틀리만 진단 나온 대로 등록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후에 원장님이 계획에 없던 이분이 임시틀리가 필요하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내용과 청구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또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도 정확하게 등록도 정확하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건 정말 우리가 하는 실수인데요. 완전 틀리 하는 걸로 등록하고 실제 청구는 보험 버튼을 부분 틀리 1단계, 부분 틀리 2단계를 청구하는 모습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집중해서 청구하지 않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신하려고 하면 부분 틀리 등록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오류 메시지로 또 띄워주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예,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엔 청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33번만 하나 있는데 그 33번도 루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 치아는 하나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33번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 무치약이 아니다라고 간주하면 완전 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치아가 있다고 보면 완전 틀리 대상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3번 치아가 치아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뿌리만 남아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는 뿌리만 남은 것은 치아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따라서 굳이 일부러 빼고 완전 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남겨놓고 완전 틀리가 올라가도 된다. 왜요? 잇몸 위로 올라와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무치약으로 인정하고 완전 틀리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틀리를 끼고 계신 분들을 수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임시틀리 역시도 손을 봐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유지관리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틀리에 관한 수리는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부분 틀리를 만들어서 쓰셨어요. 이분의 지대치는 예를 들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어서 클라스프형으로 해서 부분 틀리를 만들어서 쓰고 계셨는데 이 지대치가 다 치주가 안 좋아지면서 치조골이 소실되고 치아를 다 빼기로 했습니다. 자, 완전 무치약 상태로 바뀌었고 이제 기존의 부분 틀리는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 틀리를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7년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전에 보험으로 부분 틀리를 만들고 4년 만에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7년 안에는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틀리와 완전 틀리는 그 틀리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7년의 기준점을 두지 않습니다. 완전 틀리는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보험 틀리 진행 중에 타 병원으로 이동이 불가함을 사전에 잘 설명드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중간에 환자가 변심해가지고 1단계 했는데 나 여기서 안 할 거다. 딴 데 가서 할 거다라는 거나 또는 다른 병원에 이미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조회해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미 등록이 돼 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그때서야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중간에 환자의 어떤 변심 때문에 이런 거죠. 중간에 변심은 곤란하다고 애초 상담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심하시게 되면 뭐 취소, 해지 이런 걸로 해서 또 환자와 얼굴을 붉혀야 되는 일들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미리 애초에 정확한 설명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늘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요. 네, 완전 틀리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 인상 체득, 3단계 악관관계 체득, 4단계 납 의치 시적, 5단계 드디어 완성, 장착 및 조정 이렇게 되고요. 수가는 현재 금속상 완전 틀리는 139만 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금액에 대해서 30%를 환자가 내고 5%를 내고 15%를 내고 환자의 자격에 따라서 30, 5, 15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저 139만 원에 30%를 내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금액, 즉 1단계만 하셨다면 18만 940원에 대한 30%, 오늘 인상 체득을 하셨다면 37만 7,600원에 대한 30%,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을 당일 수납을 진행한 만큼만 내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보호자들이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가 오늘 온 김에 결제를 먼저 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날 시행된 대로 당일 수납이 원칙입니다를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아드님께서 선납을 꼭 원하시니 환자분이 내셔야 될 돈 다 합친 금액 미리 선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불법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돈을 부풀려서 미리 많이 받아 놓는 것은 그거는 뭐 이미 비급여라든지 또는 뭐 과잉 수납이라든지 문제가 되지만 받아야 될 돈을 미리 자녀가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그것을 불법 행위라고 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5단계가 아니라 6단계로 나뉘어지고 뭐가 다르냐? 3단계에 하나 금속 구조물 시적이 들어간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가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죠. 완전 틀니는 139만 원이었다면 부분 틀니는 146만 3,910원의 수가를 가집니다. 수납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완전 틀니와 마찬가지로 당일 진행한 비용에 대해서 30% 또는 5% 또는 15%를 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때 각 단계가 진행될 때 진찰료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날 오셔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우리 병원에서 보험 틀니를 하기로 하셨다. 처음 오셨으니까 초진료에다가 1단계 계산해서 합이 얼만데 30% 주세요가 아니라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각 단계별로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는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료, 재진료는 못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또한 틀니 제작 시에 들어가는 재료 비용도 별도로 못 받죠. 오로지 각 단계별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률로 맞추어서 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틀니가 제작되는 것은 그 순서에 맞도록 기공소하고 잘 협력해서 만들어 오면 됩니다. 문제는 틀니가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어디가 불편하고 뭐가 안 씹히고 나는 틀니하면 이제 고기도 잘 먹을 줄 알았는데 김치도 안 씹히고 나물도 안 씹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불만 상당히 많이 토로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네, 컴플레인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단 이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상유지관리와 유상유지관리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죠. 무상유지관리는 틀니가 환자 입에 들어가고 나서 3개월 안에 6번까지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그 어떤 수리를 해드리거나 그 어떤 손을 봐드리더라도 진찰료만 주세요. 저희가 수리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3개월밖에 아직 안 되셨고 3개월 이내고 6번까지는 저희가 그냥 손 봐드립니다. 대신 완전 공짜는 아니고 진찰료는 주세요. 그럼 이때 진찰료는 당연히 재진 진찰료가 되겠죠. 틀니를 장착하고 그 틀니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재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상유지관리는 드디어 완성하고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리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름의 돈을 내고 틀니를 했는데 너희가 잘 못 만들어줘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내가 또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되냐라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납한다는 게 참 스태프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 틀니라고 하는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틀니 만드신 거 아니고 아까 30만 원, 40만 원 정도만 내고 틀니를 만드셨으면 수리에 대해서도 혜택 받으셨으면 수리에 대해서도 자기의 응분의 책임을 또 내셔야죠. 혜택은 보험으로 혜택 받으시고 수리는 AS 부분은 비급여 영역처럼 그냥 해줘. 그건 서비스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어쨌든 깨우쳐 드려야만 우리가 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상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아무튼 참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하고 옆에 치과도 하고 앞에 치과도 해야 환자들이 당연히 유상수리비는 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동참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틀니와 똑같이 건강보험 환자는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이렇게 환자가 내게 되어 있고요. 이때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초진의 첨상 또는 재진의 조직 조정 이런 식으로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그 수리 비용, 행위료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지관리 행위는, 유상유지관리 행위는 다음과 같고요. 수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강조드리는데 이 틀니 수리 수가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얘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항목들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른 특히나 엔도, 근관치료의 영역과 대비해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틀니 수리 행위마저도 수가가 꽤 세게 몇만 원씩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 제작에 대한 부담은 갖고 계시지만 수리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면 틀니 유지관리 환자를 굳이 내치시면서 저희는 틀니는 안 봅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고민도 저 스스로는 한 번씩 해봅니다. 네, 수가 한번 보시고 연간 횟수가 이렇게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네 번 횟수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환자가 틀니 수리를 하러 왔다. 유상이구나. 그럼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잔여 횟수가 남아있는지. 잔여 횟수가 남아있다면 횟수를 차감하고 본인 부담금을 30% 또는 5%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이미 연간 횟수 차감을 해서 횟수가 0이에요. 잔여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미 다른 병원에서 또는 저희 병원에서 저번에 틀니 수리를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의 쿠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총 진료비 전액을 다 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니 내면이 입천장 부분을 압박해서 좀 아프다고 해서 의치상 조정을 했을 때 수가가 62,290원이고요. 치과 의원 기준 행위가산 15%가 더 붙어서 수가가 69,330원이 됩니다. 만약 의치상 조정이 보험 잔여 횟수가 남아 있었다면 69,330원에 30%만 내시면 되지만 잔여 횟수가 없다라고 하면 69,330원 전액 100%를 환자가 내셔야 됩니다라고 정확히 알고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비급여라고 얘기하시고 10,000원만 줘보세요 또는 100,000원 줘보세요가 아니라 원래의 원칙은 잔여 횟수가 없으면 총진료비를 수납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내부적으로 나름의 룰은 가지고 계실 수는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시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 원칙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청구 오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명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의 상실이라는 K08.1 상병, 맞습니다. 상하계 금속상 완전 틀니 2단계와 3단계를 오늘 동시에 하셨네요. 자, 틀니는 하루에 꼭 한 단계만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죠. 하루에 2단계 진행하셨으면 2단계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고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는 같이 청구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2단계는 인상체득, 즉 본 뜨는 날이고 3단계는 악관 관계 체득이면 프레임을 맞춰보는 날인데 오늘 본 뜬 날 프레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공소에 보내서 며칠 있다가 프레임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따라서 2단계와 3단계가 동시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하지만 1단계와 2단계 또는 3단계와 4단계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많을 것이고 그때는 같이 청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청구 오류 사례는요. 5월 1일 초진에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파노라마를 찍었고요. 16번을 GI로 마모 부위를 떼었네요. 그리고 언제 오셨냐면 3일 뒤에 오셨습니다. 3일 뒤에 오셔서 하악에 부분 틀니 1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진찰료는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월 4일 날 초진 재진이 아니라 틀니 임플란트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이때는 바로 진찰료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 프로그램 오스템 2번에서는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진찰료 산정 안 한 거 잘 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똑똑하게 잘 띄워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나요? 네. 부분 틀니 1단계가 뭐냐? 진단 및 치료 계획. 진단 및 치료 계획이란 방사선 촬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즉 1단계 비용 안에 파노라마 촬영료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5월 1일 날 아무리 다른 부위의 치주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달에 1단계가 있을 때 파노라마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쉽지만 삭제하시고 청구를 송신해 주셔야 됩니다. 1단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초진에 14번에서 17번 의치상 수리를 하고 15, 16, 17번은 교합 조정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치료를 같이 했네요. 의치상 수리와 교합 조정을 같은 날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상병명은 유지관리니까 Z46.3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나요? 네.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없는데 진찰료 초진료를 넣었다, 그죠? 유상유지관리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틀니의 제작 과정과 유상유지관리 때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없고 무상유지관리에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진찰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악의 좌우에 구치부가 8개는 없어요. 즉 하악의 4, 5, 6, 7, 4, 5, 6, 7이 없으신 분이에요. 상악의 전치부만 6개가 있습니다. 자, 부분 틀니를 하시기로 했고 임시 부분 틀니가 사전에 필요해서 임시 부분 틀니를 시작하기로 한 날 우리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가? 임시 부분 틀니에 대해서는 청구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하악의 좌우 구치부에 치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 구치부에 틀니가 얹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치아가 없는 구치부의 치식 8개를 선택하시고 임시 부분 틀니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임시 부분 틀니 3치 기준 하나, 그리고 추가 3치라고 하는 답이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청구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분 틀니를 하실 때 치식을 어떻게 누르셔야 된다? 없는 부위 상실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전치 6전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잔존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치식을 거꾸로 잘못 넣었기 때문에 답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잔존한 치아를 선택하고 없는 부분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전치를 선택하고 임시 부분 틀니를 누르면 이렇게 3치 기준 하나에 추가 5치라고 하는 답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게 뜨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뜨는지 이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해하고 청구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왜 3치 기준 하나에 추가 5치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치아가 없는 부위 총 8개의 임시 부분 틀니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개를 묶어서 71,670원이라는 수가를 주고요. 나머지 5개가 지금도 치아가 없죠. 이 부분은 추가 하나씩에서 5치의 상황이 이 환자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3치 묶어놓은 거 하나 하고 추가 1치당으로 해서 총 5개에서 34,000원 해서 이 환자의 임시 부분 틀니 수가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좀 더 치아가 더 없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임시 부분 틀니는 환자의 지대치 또는 상실치 개수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로 우리 보험 틀니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틀니는 진찰료는 별도로 인정된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틀니 진행 단계에서 진찰료는 산정 불가하다. X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틀니 3단계와 4단계는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다. 네, 틀니는 동시에 2단계, 3단계 진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 3단계는 뭐냐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구조물 시적해보는 단계고요. 4단계는 악관 관계 체득입니다. 왁스림 상황으로 와서 악관 관계를 체득하는 3단계와 4단계를 일반적으로 동시에 하고 계시거든요. 동시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 O입니다. 임시 틀니를 하는 경우에 임시 틀니를 하는 경우에는 1단계 전에 반드시 임시 틀니가 먼저 들어가고 진짜 틀니 1단계가 뒤에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거든요. 즉 1단계 환자의 상황을 진단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임시 틀니가 들어가고 추후에 2단계 본 뜨는 달 이렇게 1단계, 임시 틀니, 2단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임시 틀니 먼저 하고 그리고 1단계, 2단계 순차적으로 가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임시 틀니를 하는 경우에 1단계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급여 틀니를 제작한 환자만 유지관리가 보험 적용된다. 자, 저는 보험 틀니가 될지 모르고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비급여로 틀니를 만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급여로 만들었다고 수리도 비급여로 하랍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따라서 급여 틀니가 아니라 비급여로 만들었던 틀니라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보험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트리를 제작한 환자만이라는 단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X입니다. 비급여로 만든 트리라 하더라도 수리는 보험입니다. 다만 그 틀니가 오버덴처라든지 특수한 다른 형태의 틀니를 갖추고 있다면 그거는 보험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속상 완전 틀니나 또는 뭐 클래스프형 부분 틀니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전에 비급여로 한 거라도 수리는 보험이다라는 이야기이죠. 6월 5일 날 치주 상태 확인을 위해서 파노라마를 찍고 6월 25일 날 부분 틀니 1단계를 청구했을 때 파노라마는 인정이 안 된다. 네, 당연하죠. 1단계가 바로 진단 및 치료 계획, 그 진단 및 치료 계획 비용 안에는 파노라마 촬영 진단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인정된다. 5가 정답입니다. 네, 다음 6번, 틀니 완성하고 무상 유지 관리 시에 다른 치과에서도 가능하다? 틀니가 완성되고 나면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 유지 관리 기간인데요. 다른 병원으로 가서 나 무상이지 진찰료만 내면 되지 라고 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유상 유지관리 기간은 타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무상 유지관리 기간에는 본원에서 시술한 본원에서 끝까지 무상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 X가 정답입니다. 하루에 의치상 조정과 교합 조정 두 가지의 유지관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 네, 유지관리 두 가지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단 진찰료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까 한번 보셨죠? 무상 유상 유지관리 시 공단 등록을 하고 청구해야 된다. 답은 X입니다. 유상 유지관리는 1년마다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무상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잇몸 부위가 깨져서 수리를 할 때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한다. 자, 이것은 내가 틀니 유지관리 항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잇몸 부위, 틀니 잇몸 부위가 깨졌다라면 핑크색 레진 부위가 깨졌다는 건데요. 이때는 의치상 수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치상 조정은 틀니 안쪽 면이 입천장 어딘가를 눌러서 압박하는 부위를 덴처바로 살짝 깎아내주는 게 의치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68세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 틀니 수리도 보험이 된다. 네,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가 클래스프형이라면 보험으로 하셨건 비보험으로 제작하셨건 수리는 보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청구 핵심 파트 중에서도 파트 1 보험 틀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되셨다면 좋겠고요. 파트 2에서 보험 임플란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